고려말 공민왕 때 승려로 만 6년간 국사를 담당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입니다. 고려말의 승려 신돈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신돈은 고려말 공민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갖은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에는 고려가 폐망하는데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던 인물로 전해져 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역사추리 오늘은 우리나라 1500년 불교 역사에서 가장 간악한 승려로 전해지고 있는 신돈이라는 인물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선 신돈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인 고려사에서 신돈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또 고려사란 어떤 책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도는 글도 모르면서 불교를 전파시킨다는 목적으로 과부들을 꼬여 간통을 일삼고 있소이다. 그뿐이 아니요. 벼슬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처나처백에 먼저 뇌물을 주어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소이다. 사대부의 처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가면 신도는 감히 서슴치 않고 간통을 하였다 하니 이 무슨 망령된 일들이요. 그는 호색 음탕하여 늘 검정개와 흰말을 잡아먹고 양기를 돋우니 사람들이 신도를 늙은 여우의 요정이라 하더이다. 그는 집에서는 술과 고기만 먹고 마음대로 색을 밝히면서도 왕 앞에 가면 청담을 하고 음식도 채소와 과일만 먹는다 하오.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겉으로 동정하는 척하면서 제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고 송사는 반드시 이기게 하니 망조요, 망조. 고려사는 총 139권의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려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고려를 패망시킨 조선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현존하는 고려사는 태종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세종에서 문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6번에 걸쳐 그 내용이 수정되고 윤색되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표현하는 데 주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돈열전도 그런 맥락에서 쓰여졌을 것입니다. 여섯 차례의 기해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편찬했다기보다는 역시 조선 초기 당시의 역사가들의 어떤 역사 인식, 더 크게 얘기한다면 조선 초기 지배층들이 어떤 역사 인식 같은 것이 많이 반영되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역시 이 사람들의 어떤 고려사를 편찬한 기본적인 원칙이란 것은 첫째는 고려 전기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평가를 하고, 고려 후기 사회, 대체로 무신정권 기후를 문란된 사회로 평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고려 후기의 그 문란한 사회를 극복하고 조선 왕조가 건국되었다는, 결국은 조선 왕조 건국이었던 합리화, 조선 왕조 건국이었던 정당성을 결국은 반영하려는 것이 고려사 편찬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역시 고려사가 갖고 있는 한계이면서 또 한편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당시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고려사는 조선 건국에 당위성을 내세우기에 편찬된 문헌이었습니다. 때문에 특히 고려의 폐망 요인에 대한 기록이 과장 또는 왜곡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신돈에 관한 기록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 겁니다. 따라서 신돈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신돈은 고려 31대 공민왕에 의해 등용됐습니다. 당시 고려는 근 100년간이나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심한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원은 정치 간섭은 물론 갖은 명목으로 금과 은, 곡식, 심지어는 처녀와 관리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고려에 대한 원나라의 지배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용실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제 옆엔 전통 헐레복을 입은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쓰고 있는 족두리와 또 얼굴에 바른 연지곤지 등은 우리의 것이 아닌 바로 몽고, 즉 원의 것입니다. 원의 것은 이 옆에도 또 있습니다. 이 장도 또한 고려 때 원에서 들어온 풍속이 조선까지 전해진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임금님의 진지상을 일컫는 수라라는 말, 그리고 설렁탕의 설렁 역시 원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당시 고려에 대한 원의 지배가 얼마나 심했던가를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들입니다. 고려 원정은 원나라와 1270년에 강화를 맺은 후 고려의 역대 국왕들은 대대로 원나라의 공주를 정비로 맡게 됩니다. 즉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 사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고려의 왕들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세자로 있을 때 원나라의 수도에 볼모로 머무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왕과 그 왕을 보좌하는 그 정치 관료들, 권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원나라가 언제든지 자기네 뜻대로 마음대로 주었다 뺏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고려의 왕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원나라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원나라하고의 관계가 성립된 초창기에 원나라는 고려에 대해서 많은 그 물자를 수탈을 해갑니다. 원나라가 남송을 정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을 정벌하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의 군대와 물자를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정벌 전쟁을 하는데 고려로서는 원하지 않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었지만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에 주어지는 효과는 그러니까 고려에게 파급되는 것은 농민들에게서 이제 과도하게 수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하고 고려의 재정이 고갈된다. 즉 원나라에게 보내는 곡물이나 원나라에서 생활하는 어떤 왕을 비롯한 고려 그 관료들의 그 생활비, 그다음 뭐 정치 자금, 요즘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많은 물자를 원나라로 가져가게 되니까 농민 생활이 피폐되고 그런가 하면은 농민들은 이제 살지 못해가지고 사는 곳을 떠나가지고 유랑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대단히 그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나라로서의 형체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농민의 유망이 대단히 심하다. 그러던 중 공민왕이 즉위하던 14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륙을 호령하던 원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쇠퇴하고 훗날 명나라를 세운 한족들의 격렬한 반항 운동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민왕은 이 틈을 타서 자주적인 개혁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공민왕의 개혁의 꿈은 이렇듯 10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원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왕족이나 높은 관리들의 집안과 결혼을 해서 권세를 잡은 이른바 친원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세력으로 커져버리고 맙니다. 또한 이들은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땅을 빼앗아 대농장을 소유하게 되었고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백성들을 노비로 삼아버림에 따라 정작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 나라 살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민왕은 즉위하면서부터 이 같은 문제들이 심각함을 느꼈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그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자, 신돈을 만나기 이전에 펼친 공민왕의 자주적인 개혁의 내용 알아봅니다. 더 이상 나라의 주권을 원에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고려는 고려고 원은 원입니다. 나는 원을 주장하는 자들과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권문세족들의 반발이 그러니 내가 대신들을 부른 것이 아니오. 나는 원의 간섭을 피해 고려만의 독립적인 정치를 하려 하오. 아직은 때가 이른 듯하옵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사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신 연후에. 아닙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할 것이오. 원은 우리의 모든 국정을 간섭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의 하녀자들까지 자신들의 노리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사옵니다. 원의 간섭으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하루속히 주권을 되찾아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옵니다. 짐은 오늘부터 나라를 새롭게 해보자. 다음과 같이 교서를 내린다. 공민왕은 즉위 원년인 1351년 그때까지 고려에서 유행하던 원의 복장과 머리 모양 등 일체의 몽고 풍속을 폐지합니다. 집권 5년에는 원의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고 막강한 세력을 휘두르던 진원파 기철 일당을 처형합니다. 또한 같은 해에 원의 고려 정치 간섭기관인 정동 행성을 폐지합니다. 또 원에 빼앗긴 영흥 이북 땅을 되찾기 위해서 쌍성 총관부를 공략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해에 고려는 그간 사용하던 원의 연호를 폐지하고 고려의 것으로 관제를 바꾸어 버립니다. 공민왕은 오만하던 원나라를 상대로 자주성 회복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민왕의 개혁은 원과 공생관계에 있던 권문세족들의 거센 반발을 낳게 됩니다. 원의 사대함은 곧 우리의 번영을 뜻하는 것이 되옵니다. 지금 원나라의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어버이 나라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식된 도리가 아닌 줄로 아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부디 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버리시옵소서. 언제까지 그럴 것이오? 언제까지 고려가 원의 속국이 되길 원하시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소. 지금이 고려가 독립할 결정적인 기회예요. 그렇사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원은 더욱 고려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이 나라를 영원히 원의 속국으로 만들자는 것이오. 이 아버지의 나라를. 그러나 당시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기득권층인 권문세족은 물론 일부 개혁 관료들의 생각과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공민왕의 개혁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고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참담한 수모를 겪게 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가? 내가 왕이던가 권문세가의 세력에 밀리고 나라의 주권을 남의 손에 맡긴 내가 과연 이 나라의 왕이던가? 다수 관료들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의 방해로 국왕에 오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공민왕으로서는 자신이 이제 획득한 왕위도 이것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국왕 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이라고 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그 무신 집권 시대 이래로 무인이라든지 권문 세족들의 간섭에 의해서 국왕권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이제 국왕이 본격적으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다른 개혁 관료들의 생각과는 다른 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민왕은 당시 그 정치 현실, 사회 현실을 보는 데 있어서 특히 일반 하층의 백성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주체는 자신이 되고 개혁의 대상은 일반 하층민들의 생활을 보다 살기 좋게 해주자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그 개혁 관료들이, 그 이전의 개혁 관료들이 개혁의 주체를 자신들로 비정하고 개혁의 내용도 일반적인 제도의 개혁이랄까, 그 정치 운영의 개혁 또는 경제 제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 하층민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하고는 크게 차이가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 고려에도 공민왕과 뜻을 같이 하는 반원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민왕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공민왕은 근본적인 개혁을 바랬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혁을 바랬습니다. 따라서 공민왕은 기존의 갖가지 이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민왕을 만나기 이전의 신돈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경남 창녕군 옥천리에 있는 옥천사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석축과 절터만 남아 있어서 당시의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고려사 열전 신돈전에 보면은 신돈은 이곳 옥천사에서 출가를 해서 승려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의하면 옥천사는 창녕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돈이 출가해서 승려가 됐던 옥천사는 신돈 몰락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고려사 신돈전을 보면은 신돈은 영산인으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옥천사에 비었습니다. 신돈은 어려서 중이 되었지만 어머니가 천해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상 혼자서 산방에서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고려 충렬왕 때 만들어진 이 일천칙 천법에 따라 신돈은 어머니가 천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민의 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천민이었던 신돈이 불교를 숭상하던 고려시대에 승려가 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민인 신돈은 어떻게 승려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아버지 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 신돈전에 의하면은 신돈의 아버지의 묘는 이 창녕군에 위치해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창녕 영산은 바로 아버지의 성의 본향이자 이 신돈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신돈이 어려서 승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산고을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돈을 요승으로 그린 고려사에서조차 신돈은 매우 총명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신돈은 승려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승려가 된 신돈은 장년이 되어서는 바랑 하나를 걸머진 유랑객승이 되어 산천을 떠돌게 됩니다. 신돈은 천민 출신의 이름 없는 승려였습니다. 공민왕은 이 천민 출신 승려 신돈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어 개혁의 선봉에 세웁니다. 유랑걸식을 하며 떠돌던 신돈은 어느 날 김원명의 소개로 공민왕을 만납니다. 신돈은 세상 구경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세상 물정에 밝았습니다. 사회 모순에 대한 인식이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민왕은 이 점을 높이 샀습니다. 신돈을 악의적으로만 그렸던 고려사조차도
신도는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매사를 명백하게 논증했고 스스로 도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도는 이러한 총민함 역시 공민왕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승이 절이 싫다. 그래 떠났다. 아, 절이 소승을 떠나지 아니하니 제가 떠날 수밖에요. 그래, 절을 떠나본 세상이 어떻더이까? 구리옵니다. 구려요? 예, 구리옵니다. 코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구리옵니다. 백성들은 초석으로 농사를 지어도 조세를 내기가 힘이 들었사옵니다. 권문세족들은 그들의 사택이 궐보다 높았으며, 그리고 절은 마당에서도 사금을 줄 정도로 비대하였사옵니다. 승려들은 고리대를 놓아서 백성들의 숨통을 쪼았으며, 천민들은 그야말로 하루살이처럼 한나절을 보내기가 어려웠사옵니다. 공민왕은 이때 신돈이 자신의 이익을 떠나 정사를 펼 수 있는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를 개혁의 동반자로 점찍게 됩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납시었습니까? 곁에 있어 주시오. 무슨 말씀이시온지. 이제 유랑은 그만하고 내 옆에서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오. 국정을 모르는 제가 어찌 나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치 않으신 말씀이십니다. 국정은 모른다 하나 민심을 알지 않소. 민심은 곧 천심이오. 그 많은 대신들을 어디에 두고 제게 그리 크나큰 일을 맡기시려 하십니까? 권문 세족들은 나를 누르려 하오. 세신 대족들은 친당의 뿌리가 얽혀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은폐하고, 초야 신진들은 자신의 행동을 가식적으로 꾸미고 있어. 유생들 또한 결단력이 없어. 대사가 필요하오. 나는 세상의 이익을 초월하여 소신껏 일할 대사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저는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저를 도와줄 친당도, 절 밀어줄 권력도 제게는 없사옵니다. 못 믿을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제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정치를 펴겠사옵니까? 그게 바로 내가 대사를 선택한 이유요. 내가 있지 않소. 나는 그대의 바람막이가 되어 큰 뜻을 펴게 하겠소. 전하, 부처님을 매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를 보필하겠사옵니다. 고맙소. 전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일찍이 듣기로 전하와 대신들이 참소와 이간에 곧잘 귀를 기울이신다는데, 이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옵니다. 참소와 이간을 덮어둘 때 이 세상은 밝아지고 전하의 위치는 굳건해지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해서 신도는 공민왕에 의해서 진평 후에 봉해지고 영도첨이 사사가 됩니다. 당시 최고의 직위인 시중, 즉 지금의 국무총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또한 공민왕은 그에게 청한거사라는 법호를 내리고 그를 사부로 삼습니다.
고려사엔 공민왕이 이때 다음과 같이 신돈에게 맹세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부께서 나를 구원하고 내가 사부를 구원할 것이다. 죽고 살기를 같이하여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됨이 없을 것이니 부처와 하늘이 이를 증명할 것이다. 이렇듯 공민왕은 천민 출신의 승려 신돈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그를 등용합니다. 이는 개혁을 추진할 조건을 갖춘 인물이 바로 신돈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만난 즉시 개혁에 착수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개혁 사업은 땅과 노비의 소유 문제를 바로잡는 전민 추정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권문세족들이 당시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농민의 땅을 빼앗아 거대한 농장을 경영하고 세금을 포탈하는가 하면 부역을 기피하는 폐단을 일시에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에겐 불법적으로 빼앗긴 땅과 신분을 되돌려준 것으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돈은 공민왕 15년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스스로 판사가 되고 개혁에 해결할 수 있는 전민추정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아니 이런 망할 놈을 보았나? 토지를 돌려주고 노비를 다 풀어주라고! 이 신돈의 이 망발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법은 우리 권문세족을 죽이자는 법이요. 이런 망할 놈!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어서들 가십시다. 갑시다. 그 오래간만에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도 살만한 세상이 올 것 같구만. 판사 그 양반이 하늘에서 내린 성인이라고. 암만 그렇고 말고. 자 이제 어서 돌아가 빼앗긴 떡을 돌려받음세. 참 자네는 노비로 끌려간 딸내미를 찾겠구만. 찾아야지. 가자고. 신돈의 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등 그 분야를 넓혀갑니다. 신돈은 유명무실한 관리들의 수를 축소해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또한 공민왕 17년 12월에는 권력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승진하는 피해단을 막는 순자격 제도를 실시해서 관리 체계를 바로잡기에 힘씁니다. 또한 신돈은 없어져 버린 성균관을 다시 세웁니다. 이때 이색을 비롯해서 정몽주, 정도정 등이 이 성균관에 모여서 성리학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신돈 개혁은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 신돈의 전민 변정 사업을 우선으로 손꼽을 수가 있겠는데, 신돈의 전민 변정 사업이 매우 급진적이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돈의 판결이 일반민을 입장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당시 불법적인 토지나 일반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견문세족들에게는 대단한 불만이었습니다. 공민왕과 신돈이 추진한 개혁들은 백성들에게는 실로 살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성인이 나타났다며 좋아했다고 고려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개혁 때문에 권문세족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갖은 수모를 겪습니다. 그들은 신돈의 개혁이 추진된 6년 동안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고려를 지배해온 권문세족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공민왕을 등에 업은 신돈과 권문세족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신돈의 개혁은 권문세족에게 있어 권력과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목숨마저 위협받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신돈 제거를 절대절명의 과제로 삼게 됩니다. 경들은 무슨 할 말이 있기에 야심한 시각에 왜 이리 모였소? 전하, 아래옥이 황송하오나 신돈을 멀리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신돈은 그 골상이 옛날 흉인과 같아 반드시 후환을 끼칠 것이옵니다. 전하, 근래 권례의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소리가 자자하옵니다. 백성들은 나라를 어지럽힐 사람은 신돈이라는 중놈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사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신돈은 분명 요승이옵니다. 그는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사옵니다. 통촉하옵소서. 권문세족들은 이렇듯 끊임없이 신돈을 음해하고 그를 깎아내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의 마음은 이미 신돈의 개혁 쪽으로 강하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을 이렇게까지 믿는 까닭은 신돈이 자신의 도덕성의 결벽을 주장하며 보낸 이 문서 내용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문세족의 신돈 제거 모의는 더욱 치밀하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권문세가 인이는 평민으로 변장을 하고 공민왕의 외척인 김성명의 집에 밀서를 던집니다. 요승 신돈이 반역을 꾀하고 있사옵니다. 왕을 제거하고 스스로 국왕의 자리에 앉으려 역모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한림 거사 올림.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허미가. 공민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자신만만하게 개혁 작업을 추진하던 신돈. 그러나 권문세족들의 계속되는 반발과 끈질긴 모함에 공민왕도 끝내 흔들리고 맙니다. 더구나 공민왕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신돈이 어쩌면 자신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민왕은 권문세가의 한 사람인 이인이 한림거사라는 가명으로 보낸 투서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신도평이 사사 아래옵니다. 대의에 입각하여 신돈을 극형에 처하고 가산을 몰수한 후 그 일당들을 모두 죽여 그에게 원한을 산 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풀어주시옵소서. 어찌 다른 대신들은 아무런 의견이 없느냐? 전하, 문화성에서 아뢰옵니다. 신도는 전하의 하늘과 같은 은총을 입었음에도 전하를 시해하려는 음모를 꾸몄사옵니다. 부디 그와 그의 도당들을 단칼에 처형하셔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시옵소서. 헌부에서 아뢰옵니다. 여기서 만약 신돈을 벌하지 않으신다면 나라가 위태롭사옵니다. 통촉하옵소서. 법은 천하 만민에게 공평한 것이거늘 내 어찌 사사론정으로 공법을 꺾겠느냐? 마땅히 법에 따라 처단하라. 결국 신돈에게 맹sem까지 주었던 공민왕은 이렇게 신돈을 버리고 맙니다. 신돈에게가 이것을 보여주라.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그가 내게 올린 글이다.
그대는 신돈에게 이 문서대로 취조하고 수재를 가하라. 6년간 이어진 권문세족과 신돈의 힘겨루기는 결국 권문세족의 승리로 끝나고 신돈의 시대는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신도는 어명을 받아라. 너는 어찌하여 일찍이 불려자들을 가까이 하며 양기를 채우려 함이 아니라 과인에게 서신으로 말하여 놓고 어째서 첩첩과 자식들이 있었느냐? 청렴하게 산다면서 성중에 훌륭한 집이 7채나 된다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다. 너는 과인을 시해하려는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다. 그 죄를 죽음으로 달게 받아라. 고려사 신돈열전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돈은 사건 발생 7일 만에 목이 베어지고 사지는 각을 떠 각도로 조리돌림을 하였으며 목은 개경의 동문에 매달았다. 1371년 공민왕 20년의 일입니다. 천민 출신의 승려에서 공민왕에 의해 등용돼 개혁을 추진한 지 만 6년 만에 신돈은 바로 자신을 등용한 공민왕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이로써 그가 추진했던 개혁도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신돈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갑자기 그 막을 내리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또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신돈에 대해 깊이 연구해 오신 이익주 교수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신돈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2세기 이래로 고려 사회가 안고 있던 전민 탈점의 문제를 강력한 개혁 의지를 앞세워서 개혁하려고 했다는 이런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신흥 유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신돈의 개혁은 하나의 모범으로 인용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이후로 추진되는 개혁은 신돈의 개혁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뭐 예컨대 과전법이라든지 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도의 개혁을 통한 개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한 단계를 설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 신돈의 개혁이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신돈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추진 세력이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도 제도의 개혁이라든지 또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그 장기적인 그 계획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그 한계가 되는데, 신돈은 이색을 비롯해서 정도전, 정몽주 이런 그 신흥 유신들을 결집시켜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돼 나가면서 원래 불교도였던 승려였던 신돈과 이 주자 성리학을 받아들인 신흥 유신들과의 사이에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게 됐고, 그러면서 점차 이 개혁 추진 세력이 약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권문세족의 어떤 조직적인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개혁 추진 세력이 권문세력의 반발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그 개혁이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돈을 간교한 언행과 여색을 밝혀 나라를 어지럽힌 요승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를 기록하고 있는 고려사의 성격으로 보아 모두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도덕성 문제 때문에 신돈의 개혁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개혁이 실패한 것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 기반이 없었고, 개혁으로 말미암아
제2익이 줄어드는 세력의 조직적인 반발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역시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출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